오, 드디어 해냈구나. 소피는 병원 침대에 누워 깁스를 한 채 어깨를 움직이지 못한 채 나에게만 눈을 돌렸다. 안도의 표정으로 얼굴을 씻은 뒤 그는 약간 초조한 말투로 내가 내려다보는 동안 내 몸을 닦아달라고 간청했다. 테드의 청결연금을 생각하면 조용히 그 사람은 의사의 허락 없이는 목욕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할 텐데 그런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다고 느꼈는데 뭐야. 그리고 당신은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고 나는 차갑게 화를 내며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든 재빨리 커튼을 걷어치우고 거기 서 있던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아니냐고 소리치며 화를 내며 자기 뒤에 있는 침대를 가리키며 거기에 내 이름은 소피라고 간호학과를 졸업한 42세 간호사 아이. 이 공립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작년에 수석간호사로 승진한 지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열정적인 직원들을 위한 학습 세션을 조직하는 것부터 환자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까지 제 개인 생활에 자연스럽게 필요한 일까지 수많은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드물게 쉬는 날 뒷좌석에서 집안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것은 내 가장 친한 친구이며 그 생활 방식이 무슨 문제인지 진지하게 말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유가 있고 그러다가는 그냥 나에게 미용실을 더 자주 방문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드름 난 10대인 것처럼 피부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 최근 그녀는 조용해졌고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느낌을 주었고 놀랍게도 쉬는 날 나 같은 믹서에 나를 초대했고 싱글이다. 20대 초반에 한 번 결혼한 남편의 불륜으로 처음에는 파란만장한 이별을 하다가 결혼은 그만이라며 웃어 넘기곤 했다. 다시 연애해도 상관없겠지만 결혼 한 번, 이혼 한 번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엔 그런 것 같았다. 인생의 롤모델인 직장 선배에게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막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노년의 결혼식을 치렀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였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결혼도 결국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젊어지지 않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지만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요. 믹서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 믹서에 더 참석하고 싶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믹서라고 말하는 것을 망설였죠. 당신은 나이에 비해 항상 멋지고 젊어 보여요. 당신에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노부인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통과할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내가 가는 믹서는 항상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약간 죄책감을 느끼는 연령대 측면에서 항상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녀와 합류하기로 결정했고 거기서 테드를 만났습니다. 내 약혼자 테드 ANS의 동료는 나보다 6살 선배이고 48세입니다. 결혼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매력적인 경력이 항상 우선시되었습니다.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웃음을 함께 나눌 파트너가 있다는 생각은 꽤 매력적입니다. 그는 테드가 제안한 1년간의 저녁 식사와 술 마시고 운전 끝에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하게 된 아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미래는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만날 시간이 되었을 때 테드의 어머니 케이트는 내가 40세가 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모교와 현재 직업에 대해 묻자 옆에 서 있는 테드의 아버지 마이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신부는 손자들의 희망을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케이트가 말하는 동안 간호사는 간신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마치 그가 쓴 벌레에 물린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며 그가 그녀를 꾸짖지 말라고 야단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너무 무례하게 말하면서 간신히 지나가는 게 간호사든 노처녀든 노처녀가 무슨 뜻인지 말하더군요. 나는 테드를 쳐다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부모님을 꾸짖지 않고 수줍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케이트는 의기양양하게 계속했습니다. 생각의 깊이가 부족한 곳에서 우리 며느리가 간호사라면 우리는 당신의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가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 비용도 절약되고 입장료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를 며느리로 둔 것은 247을 무료로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테드는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설득력 있는 마이크를 며느리로 삼았고 갑자기 만족한 듯 테드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의도를 더 빨리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 옆에서 지나치게 극적으로 코를 훌쩍이는 테드는 그게 짜증나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한 눈물을 흘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고 솔직히 그 이후에 논의하거나 수행한 내용에 대해 많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테드의 차를 타고 돌아오던 중 그가 갑자기 말하더군요. 우리는 결혼 후에 인연을 끊을 테니 언제 내 부모님 집에 인사하러 갈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테니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야 할지 아니면 나를 다시 현실로 되돌리게 한 일이 있어서 굳이 내 집에 방문할 필요는 없어 차갑게 말했다. 테드는 내 말투를 전혀 모르는 듯 유쾌하게 대답했다. 아, 그럼 불필요한 비용은 필요하지 않으니 실용성에 정말 감사한다. 그게 내가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당신을 아내로 선택했고 그의 기분은 풀리지 않았고 내 좌절감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나는 대신에 역 근처에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모든 반박을 참았습니다. 테드는 두통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두통이 있었는지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불쌍한 자기 경영 상태가 최악이고 역까지 태워주지도 않고 차를 세워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세워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차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어처구니없는 일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드 가족의 의견 테드의 할머니가 요양원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그들이 나를 무료 간병인으로 만들어 할머니의 간병 비용을 아끼려 한다는 생각이 끔찍했습니다. 테드의 진실을 보지 못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1년 동안 사귄 적도 있지만 다행히 아직 정식 결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목욕하면서 이혼하는 것보다 파혼을 취소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 빨리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테드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결혼 이야기를 끝내고 다음 날 잠이 들었다. 갑작스런 변화에 대해 사과했지만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바꾸고 이상적으로는 테드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 순간 나는 토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테드와의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고 싶은 강한 욕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테드가 평소 주말 일정을 따르고 있다면 아침 일찍 그를 방문하면 분명히 그를 집에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이즈 아파트 입구에서 그 사람의 숙소에 있는 인터콤을 몇 번이나 눌러도 답이 없었고 선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이메일과 전화통화도 솔직히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기세에 비해 기대에 차 있었지만 휴가를 낸 이후로 나는 테드의 부모님 집에 가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테드가 거기에 간단하지 않더라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지막 만남 후에 그곳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당신의 가족에게 적합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쉽게 약혼을 취소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공식적인 약혼 의식이 수행되지 않았고 약혼 반지나 결혼식 예약에 돈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우리 둘 다 동의했다면 믿습니다. 약혼 취소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 어제 들렀던 테드 부모님 집으로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테드 부모님 테드와 익숙한 실루엣의 여자가 불안한 마음으로 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택시를 그들의 차를 따라가게 하여 그들의 집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레스토랑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나는 택시를 타고 레스토랑을 지나 유턴한 후 다시 돌아와서 레스토랑 입구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레스토랑은 아침 식사를 즐기는 가족들로 꽤 붐볐고 아마도 고속도로 입구와 가까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내부를 스캔했고 창문 옆에서 4명의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부스에 나를 연달아 앉혀달라고 요청했고 칸막이에는 가짜 그리너리 화분이 줄지어 있어 내가 빨리 주문한 후 일어서지 않는 한눈에 띄지 않고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테드의 아버지의 말을 듣기 위해 들렀습니다. 애니라고 말하던 전날 나에 대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어조로 애니 넌 정고 순종적이야. 내가 결국 테드의 아내가 된다면 그 무엇도 나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날이 너무 기대돼 애니는 그걸 깨닫고 충격을 받았어. 내 눈앞에서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 충격이 컸다. 차창에서 젊은 여성을 잠깐 본 것이 이해가 되었다.
앤이 테드와 데이트하고 있었던 것은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들은 같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언제부터 테드와 나 이후로 데이트를 시작했거나 믹서에 소개되기 전에 함께 있었는지, 그런데 왜 테드가 나에게 데이트를 제안했고, 내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옆집 대화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알고 보니 테드와 그리고 최근에 데이트를 시작했고 결혼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테드의 가족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테드와 나 사이에 진행 중인 결혼 대화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나와 테드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어제 자유 1년에 대한 이야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라운드 관리인은 단지 나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테드는 내가 정말로 그 늙은 노파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녀는 꽤 부유하며 끝까지 할머니를 돌보기에 완벽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애니가 있는 걸 계속 봐요. 테드의 부모님이 덧붙이셨죠. 만약 우리에게 손자가 있다면 그때쯤이면 아이들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냥 떠나라고 말할 수 있고, 카드를 제대로 사용하면 실제로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서 돈을 좀 빼내면 그건 훌륭한 아이디어인데, 그녀가 치료 중에 거칠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고 아주 쉽게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나는 테드 그의 가족에 대한 분노가 치솟는 것을 간신히 억제했고 계속해서 ES가 테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3일간의 주말을 이용하여 자동차로만 갈 수 있는 호텔 직후에 하이킹을 갈 계획인데, 평소 세단을 이용하는 대신 레스토랑 근처의 렌트카 가게에서 새로운 4WD를 빌려야 했던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며 배웅하러 오셨다. 나는 거기에서 맞서지 않고 대신 증거를 모아 나중에 지옥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들보다 먼저 식당을 조심스럽게 떠나 길 건너편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곧 테드의 부모님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고, 테드와 앤은 어울리는 모자를 쓰고 기내용 가방을 끌고 아마도 씁쓸한 마음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휴대폰 지도에서 약 0.12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렌트카 가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날 야근을 해서 길을 돌려 카헤일링 앱을 켰다. 근무가 끝난 후 일요일 아침까지 일에 집중했다. 좀 자려고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가장 많았다. 테드와 몇몇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테드와 앤이 방문한 지역의 한 병원 행정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신원불명의 발신자가 어젯밤 자해 사고를 당한 환자가 있다는 음성 메일을 들었다. 급하게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 충격을 받았지만 순간적으로 신의 보복에 대한 앙심을 품고 왜 나에게 연락했는지가 더 궁금했다. 테드의 전화로 직접 전화하기를 꺼렸다. 온라인에서 본선으로 불리는 병원을 검색했더니 떠난 관리자가 바로 채워주었다. 내용을 받은 후 메시지 바로 다음날 병원 근처 역으로 가는 표를 예매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여 잠을 잤습니다. 순조롭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진료 시간까지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일은 테드를 만나러 2인실로 안내했습니다. 테드는 문 근처 침대에서 어깨를 깁스로 고정하고 왼쪽 다리도 깁스를 한 채 나를 알아차렸지만 움직일 때 통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의 눈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소피는 나를 보러 여기까지 와 달라고 했다. 고맙다. 내 동정심을 이끌어내려고 애썼지만 나는 조용히 서서 그 사람의 속임수를 잘 알고 있었다. 테드는 초조하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를 무시하세요. 좌절한 테드가 마침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근처 테이블에 있는 가방에 있는 얇은 수건을 가리키며 내 몸을 닦아주세요. 아마도 상점에서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는 수건을 잠깐 흘끗 보았지만 침묵을 지켰고 더욱 흥분한 테드가 어서 뭐야? 얼마 전부터 당신이 거기 서 있고 그의 침대에 다가가는 나는 몸을 굽혀 차갑게 말했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운 후 테드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침대를 가르는 커튼이 극적으로 당겨지며 외쳤습니다. 침대 뒤에 웅크리고 있는 여자에게 그녀는 이 남자의 여주인은 이 여자라고 선언했다.
갑작스런 앤과 침대 위에 낯선 여자의 등장에 나는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그 순간을 포착한 테드는 앤에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는 그녀의 여러 간호사들에게 베개와 물병 등 집어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던지기 시작했고 나는 좌절감에 노려보는 테드를 제지해야 했고 그녀는 소란에 직면하지 않은 채 침착했고 내가 거기 있는 그 여자에게 중얼거렸다. 그 사람 헤어스타일부터 몸매까지 너랑 많이 닮아서 테드의 여주인 애니는 너가 아니야. 앤 얼굴이 붉어지더니 내가 그 쓰레기 여주인인 줄 몰랐다고 콸콸콸 소리를 질렀다. 너였어. 그리고 내가 크게 한숨을 쉬며 웃기지 말라고 말했어. 나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여. 화가 났어. 갑자기 조용해졌어. 테드와 다른 여자 애니는 무시당했고 약 2달 전에 그녀가 실수로 테드와 애니가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테드와 데이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밤에 도시를 팔로 걷다가 그것이 불륜이라고 생각했지만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듣고 테드와 애니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나를 테드와 결혼시켜 몰래 일부 다처제 생활을 즐기고 테드의 할머니를 돌보게 하려고 나한테 프러포즈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약혼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불륜의 마지막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친구와 약속한 비밀 사진 촬영을 서두르기 위해 직장 인사부서의 친구가 테드가 여행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행한 사람이었는데 망설임 없이 달려온 이 사람은 회사 복지 혜택으로 차를 빌렸기 때문에 바로 사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도착해서 같이 입원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측 같은 방에 이 여주인이 걱정스럽게 달려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정말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타났지만 뭔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앤은 테드가 불성실하다는 나의 비난에 당황했고 더욱이 그녀를 나는 차례로 테즈즈 팹리 홈에서의 경험과 레스토랑에서 테즈즈 팹리와 함께 여주인 애니가 그녀를 멀리서 착각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녀가 테드의 어머니가 언급한 젊은 여성이라고 가정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거의 10년 동안 나와 함께했습니다. 후배는 사실 중고등 학교 시절 친했던 언니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친해진 동생인데 나이 차이와 생활 환경으로 인해 우리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사과한 후의 경력에는 미소를 지으며 잘 말했어. 너도 이 패배자들에게 질렸다면 참을 필요 없어. 그들에게 테드와 애니를 향해 악의적으로 희죽희죽 웃전한 이 늙은 노파와 어울렸을 뿐인데 그 노파가 헤어지고 싶어하면 어느 정도 소용이 있을 것 같아서 나도 찬성인데 도발적으로 물었다. 이제 정말 테디, 내가 몰래 들어가기 전에 너희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렇게 확신하고 싶겠니? 이 방으로 그녀가 들고 있던 무언가를 밀어넣고 모두가 그녀의 손에 녹음기가 있는 것을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고 사고 당시 테드가 아닌 애니가 렌터카를 운전하고 있었고 그녀가 운전 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밝혔습니다. 그들은 테드만이 운전할 것이라고 렌트회사에 선언했고 그녀는 여관에서 술을 즐긴 후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테드가 앤에게서 녹음기를 필사적으로 빼앗으려고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경을 보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녹음했습니다. 그는 괴로워하며 그것을 근처의 수중사진에 버렸고 너무 나쁘게 웃으며 모든 증거는 이제 사라졌고 당황하지 않고 또 다른 작은 녹음기를 공개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손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펜형 IC를 보여줄 것처럼 말했습니다. 조용했는데 애니가 그 사람한테 등을 돌렸어. 바보야. 그건 다 너와 내 부모님이 망쳤기 때문이야. 우리의 모든 계획이 망가졌기 때문이야. 너는 책임을 지는 게 좋을 거야. 비록 그녀가 그에게 맞서려고 했지만 그녀의 손은 깁스와 슬링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그녀는 좌절감에 이를 갈 수밖에 없었어. 테드 올려다보며 닥쳐 이 쓸모없는 여자야. 너의 유일한 자산은 젊음의 오해. 내가 감히 내 아내가 되는 꿈을 꾸었다는 것. 너처럼 헐렁한 여자랑 결혼하면 뻐꾸기로 이어질 뿐이고 그 바람에 깁스를 하고 다리를 휘둘렀다. 침대에서 일어나 애니에게 거의 돌진하면서 그녀에게 쏟아지는 꾸지람을 퍼붓는 것은 간호사들이 달려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다시 그들을 꾸짖을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 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똑같이 비열했습니다. 무책임한 운전자의 친인척이라는 멸시를 받고 상황을 설명하자 기분이 바뀌었고 그 순간 우리에 대한 동정으로 바뀌었고 그때 큰 피해를 입은 요식업 주인에게 경찰 조사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조언했지만
그 운전자는 귀하의 업소에 충돌한 것은 음주 운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지된 면허로 운전한 경우 보험을 청구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더 나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고 대신 경직될 수도 있으며 녹음 사본을 즉시 보내겠다고 약속한 후 테드와 애니가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이를 나에게 고정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병실에서 테드의 행방을 확인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지만 회사에서 아직 보호관찰 중인 애니를 추적하는 것이 현재 강조점을 고려할 때 어려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그녀는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한 다음 이 정보의 출처를 기밀로 유지해달라고 강조한 다음 대략적인 집 주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애니가 고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 등 애니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무모한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침입을 보증했던 수석 부사장의 소개가 빌러비드 상점에 큰 피해를 입혔고 주인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그러한 권리의 행사로 인해 테드와 애니가 저스트 디저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할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여정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병원에 남겨진 두 사람이 그들의 열악한 행동으로 인해 즉시 이송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학 소식을 듣고 달려온 테드의 부모는 병원 측에서 자녀의 장비 파손으로 인한 입원비와 수술비를 요구했지만 현금이 부족했고 근처 전당포에서 가방, 시계, 보석을 팔아도 돈이 부족했다. 결국 그들은 무자비한 조건으로 알려진 A 대출 기관으로부터 세단에 대한 대출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감사하는 상점 주인이 사고에 대한 감사 전화를 통해 우리에게 알리자마자 본질적으로 자동차 소유권에 서명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사람을 연루시키지 않은 것은 단독 충돌이었지만 애니의 음주운전과 면허 정지를 은폐하기 위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폭로와 면허 정지에 관계없이 사고 보고서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렌트카 전체에 대한 보험은 물론이고 재산 피해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부지옥에 직면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 얼굴에는 주체할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다음 단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니 테드의 여주인이 술을 마시고 렌트카를 운전했다는 증거 녹음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렌트카 회사에 연락해 사실 확인을 했고 곧 회사 변호사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 급히 달려와 인쇄된 스크린샷을 건넸다. 저를 침묵시키려고 테드와 애니가 보낸 수많은 SNS 메시지와 병실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에 회사 변호사는 활짝 웃으며 모든 면에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신속하게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렌트카 회사와 법률자문사무소가 공동으로 나에게 보낸 고급스러운 과자 상자와 함께 온 편지에 따르면 기분 좋게 떠났습니다. 렌트카 회사는 내가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테드와 애니에게 서류를 제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거의 새 것과 같은 상태로 렌트한 렌트카드 사고로 인해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서둘러 변호사를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드와 애니는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기회가 없다는 말을 직설적으로 들었고 렌트카 회사가 요구한 금액을 지불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일시 지불로 인해 테드는 고급 콘도 지불을 따라잡기가 어려워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에 관계없이 그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중고 부동산은 결국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드는 요구 가격의 약 절반만 얻었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모기지 빚에 바쳤습니다. 그는 그것을 갚기에는 멀었고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애니는 렌트카 운전 중 사고로 파손된 매장 식기류 및 주방용품 수리비 약 $35만 청구했다. 긴 주말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보상 및 예약 고객에 대한 사과 비용 휴일과 겹치는 수리 기간으로 인한 수입 손실 시즌과 다른 EXP 비용 중 WCK 배달 미니밴 비용과 나와 언해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매장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일시불을 요구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장의 보상은 에서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재산 피해로 자발적 보험에 가입했지만 테드와 애니는 자동차를 렌트할 때 보험을 선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에 대한 보장 한도는 $200,000에 불과했습니다.
렌트 회사에 자신을 운전자로 선언하고 당시 사고 증명서를 받지 못한 채 보험회사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보험 보장을 거부하게 되었으며 테드와 애니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해야 했고 테드와 애니 사이에 끔찍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너 같은 징크스를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상황을 서로 비난하는 애니, 그게 내 라인이야, 너넨 연하의 여자 때문에 침 흘리고 이 정도 돈도 못 뺏는구나 하는 생각에 욕하는 불쌍한 늙은이.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테드와 애니는 서로를 명예훼손 모욕과 손해배상으로 고소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휘말리게 되지만 회사의 부상으로 이미 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고 테드가 법원 출석으로 인해 자주 결석하자 분노한 회사는 그를 구어체로 엑자일 테즈즈 프라이라고 알려진 부서로 이송했습니다. 자칭 엘리트로서의 테즈즈 프라이는 무너졌지만 이 시련과 관련된 다양한 지불로 인해 그는 사임할 수 없었습니다. 애는 견습 기간 동안 애니가 테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남성 동료와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했습니다. 애니는 그들 중 일부가 결혼했으며 회사 규율을 방해하고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애니는 연주를 통해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애니가 케이터링 가게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공식적으로 고용되지 않고 23살에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애니는 서둘러 취업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전 직장에서 해고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녀의 전망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정규직 확보를 포기하고 이제 나를 끝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저글링하고 있으며 깔끔하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창고로 달려가면서 브레드를 먹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전거를 타고 지구 지역이 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포도 덩굴, 그러나 이것은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힘든 일로 바쁘지만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처럼 가장 친한 친구와 다시 연락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일정 기간의 오해와 어색함이 있은 후 유일한 문제는 언의 변함없는 성격입니다. 그녀는 계속 나를 믹서에 초대한다고 소피가 믹서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혼하기 전에 가졌던 그 임시 직원이 주최하지만 좋은 성격을 가진 나는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